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전역에서 중간 선거가 시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이번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미국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등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워싱턴 DC입니다. 네, 이번 미국 중간 선거 역대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모습인데요. 오늘 밤 투표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투표는 주에 따라 오전 5시부터 8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서 10시 사이에 마감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일 오후 7시에 시작해 7일 낮 12시쯤에 마무리되는 건데요.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 하원 435석 전체를 비롯해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을 새로 뽑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재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독식 체제가 유지될지 아니면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이는 의회 권력의 재편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 운영과 2020년 대선 구도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지에서 평가하고 있는 막판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각종 여론기관 조사를 보면 판세 분석에 따르면 일단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기회를 맞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월스트리트 저널과 MBC 방송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가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지지했고 43%가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화당과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를 낙관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225석을 차지해 절반인 218석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지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3석에 달해 경우에 따라선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상원에서는 현재대로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현재 51석 대 49석인 현재의 구도가 공화당이 한두 석을 더 차지해 52석 대 48석으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고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승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어느 쪽의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을 찾느냐가 최종 관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역대 최고 수준의 선거 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4일 현재 사전투표자 수가 약 3,400만 명으로 최소 2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이미 4년 전 중간선거 때의 사전투표율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상 중간선거는 대선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게 보통인데요. 이번에는 지난 2016년 대선 때의 투표율 58%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미국 국민들의 열기가 뜨거운 것은 일찌감치 친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선거 중반 반 트럼프 진영 인사들을 겨냥한 폭발물 소포 배달 사건과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 등 이른바 증오 범죄가 잇따르면서 판세의 유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달아오른 열기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여성과 젊은 층의 투표가 많았고 전통적으로 투표가율이 높을 경우 야당에게 유리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숨은 표가 지난 대선 때처럼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선거 막바지 전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전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접전지인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주리주에서 유세를 강행하며 강행군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일자리는 늘고 범죄는 줄지만 반대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범죄는 늘고 일자리는 준다며 반이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Democrats want to invite caravan after caravan. And you see we have more caravans forming. You do see that. 퇴임 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해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격전지를 돌며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n the closing weeks of this election, we have seen repeated attempts to divide us. It's designed to exploit our history of racial and ethnic and religious division.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네, 중간 선거 직후에 북미 고위급 회담도 있고 또 내년 초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예상되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북미 관계와 또 한반도 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해 화염과 분노에서 올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을 이룬 북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쥘 경우 대북 관여 드라이브에 한층 힘이 실리면서 당장 이번 주로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2차 정상회담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민주당이 내줄 경우 트럼프식 대북 협상 방식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미국 조야에서 불거지고 있는 대북 회의론이 재부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북한 문제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강한 만큼 중간 선거 자체가 핵심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